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OE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OE를 하는 이유는 설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DOE를 통해 설계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OE를 하는 이유는 공정 변수들과 물질 특성들의 관계를 통해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DOE는 스크리닝 단계부터 시작해서 특성화를 거쳐 최적화 과정을 겪으면서 공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회귀방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y는 품질 특성이 될 것이고 x는 공정 변수나 물질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a나 b는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이고요. 여기서 x의 종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 변수가 여러 개라면 x1, x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 회귀 방정식이 해당 공정에 대한 이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공정에 대한 이해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실험을 통해 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했지만 어정쩡하게 하면 오히려 편향된 결과를 얻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DOE는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DOE는 실험 설계입니다. 연구 개발의 절차는 실험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얻어진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컴퓨터로 DOE 프로그램을 돌려서 간단하게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계식으로 손이나 계산기를 갖고 계산해서 실험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DOE 프로그램만 있으면 아주 쉽게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설계를 할 때 내가 알고자 하는 공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통계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DOE를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모르면 실험 설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실험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DOE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변수들의 범위 -1, +1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수의 범위에서 -1은 최소값, +1은 최대값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해져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정이라도 각 변수들의 -1, +1 값은 DOE를 시도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정 변수나 물질 특성이 CQA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면 -1과 +1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값들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 공정 변수나 물질 특성이 CQA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값들이 넓으면 CQ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단은 큽니다. 그런데 그 넓은 범위 중에서 어느 구간이 영향을 주는지는 모릅니다. 변수들의 범위가 각각 다 넓으면 CQ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어느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니까 특성화,
최적화 과정에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하여 시행 오차도 겪으면서 넓었던 범위를 좁혀갑니다. 반대로 변수가 CQA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안다면 더 적은 수의 실험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변수가 CQA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안다는 것은 공정에 대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정을 이해하는 상태에 따라 DOE에서 할 일의 양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정이라도 실험 설계를 하는 사람의 해당 공정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이해량이 달라지고, 심지어 다른 결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DOE에서 CPP를 도출한다는 것은 CQA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정 변수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해가 덜 된 공정 변수를 찾아서 CQA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CQ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들을 모아보니까 그것이 설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변수가 많으면 설계 공간의 개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쓸데없이 설계 공간의 개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서 복잡한 것이 좋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공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험을 여러 조건으로 많이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DOE가 최소한의 실험 횟수를 설계한다는 것이라는 것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실험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설계 공간의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설계 공간이 쓸데없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설계 공간의 이익이라고 알려진 그 공간 내의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을 운전할 때에는 목표점을 갖고 그것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설계 공간이 있다고 해서 공정을 운전할 때 매번 다르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RPM의 설계 공간이 180에서 220 RPM이라고 할 때, 오늘은 180 RPM으로 공정을 운전하고 내일은 205 RPM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목표점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 변수와 물질 특성의 최적 NOR를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구해진 설계 공간이 너무 넓다면 어떨까요? 넓은 영역이니까 그 안에서 최적 운전 목표값을 찾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설계 공간이 넓을수록 그 공정이 더 안전해지겠죠. 이건 좋은 거죠. 반대로 너무 좁으면 어떨까요? 좁은 영역이니까 그 안에서 최적 운전 목표값을 찾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나 설계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공정이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가 더 좋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정답도 없고 힘든데 그러면 DOE를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일까요? CQ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주 소수의,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 실험을 하면 됩니다. 변수가 두 개라고 하면 2의 제곱해서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4번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수의 개수가 많고 CQA에 대한 영향성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설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험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CQA를 만족하는 임의의 한 점으로 그냥 공정을 세팅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점이 바로 그 포인트가 최적점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최적점이 아니지만 아는 게 그 점밖에 없으므로 그냥 그 점으로 그 공정 조건으로 공정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공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OE는 효율적인 공정을 갖기 위한 그리고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의약품 개발자분들 DOE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